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금요일 MBC 정오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무역협정, FTA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3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가 크기 때문에 끔찍한 자유무역협정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비용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종료까지 발언한 것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과 심각한 충돌을 빚을 수 있다며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지만 아주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이성적인 지도자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김정은이 27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죽자 권력을 물려받았다며 그 나이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이 노력한다는 걸 믿는다며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소파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할 것이라며 사드 체계의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3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경북 성주 기지로 반입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사실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미 군 당국이 서둘러 대처한 거란 분석입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와 교전 통제소, 레이더를 연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전 배치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한미가 일부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겁니다. 실제 운영입니다. 또 나머지 발사대 4대를 포함한 장비들을 추가로 들여와 올해 안에 완벽한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논란이 됐던 환경 영향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전자파 유해성 여부 조사 결과는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가동을 서두르는 건 강도를 더해가는 북한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긴급 통화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추진하자며 양국의 굳건한 대북 억지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한 데 대해 중국군이 사드 레이더 회피와 선제 타격 훈련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중국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민해방군 로켓군에 근무한 적이 있는 군사 전문가 송중핑은 현지 언론에 중국 공군과 로켓군이 참여하는 사드 위협 반격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양유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원래 브리핑에서 한반도 사드 장비 배치와 관련해 중국군이 앞으로 실전화된 대응 군사 훈련을 계속 시행하고 신형 무기를 이용한 훈련을 통해 국가 안전과 지역 안정을 보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새 대북 정책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대해 북한이 비핵화 신호를 보여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의 북한과의 단교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 정책,
최고의 압박과 관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해야만 협상에 나설 것이며 그에 대한 어떤 대가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 새 대북 정책은 첫 번째 접근법이며 여전히 다른 옵션도 살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외교적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군사 옵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Will or could include military as well, in order to force Pyongyang or convince Pyongyang to negotiate.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밤 예정된 유엔 안보리 북핵 특별회의를 시작으로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본격화합니다.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 전 세계의 북한 대사관과 영사관 폐쇄, 국제기구 회원국 자격 박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최대한 활용해 대북 압박의 폭발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대선을 10일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은 오늘 저녁 5번째 TV 토론에서 경제 분야 정책 등을 놓고 맞붙습니다. 토론 준비 외에도 집권 구상을 밝히거나 정책 간담회 등의 일정도 이어갔습니다. 박세암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TV 토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 구상과 공약 재원 등을 놓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후보 선대위는 오늘 오후 대선 공약을 최종 확정해 공개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한국교회연합회관을 찾은 데 이어 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TV 토론에 앞서 서울 마포구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을 방문해 보수 결집 행보에 박차를 가합니다. 홍 후보는 SNS를 통해 무상복지 강화와 증세를 비판하며 담배세와 유류세, 중소기업 상속세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모든 합리적 개혁 세력과 힘을 합쳐 대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 인사를 임명하고 책임 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된 내각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활동한 김종인 전 의원에게는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대례를 접견하고 대학가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치과를 운영해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치과 사무장으로 일했던 이 남성은 면허 없이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를 진료하기도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치과 원장실에 들이닥쳐 책상 안에 있던 서류를 뒤져봅니다. 때마침 의사 가운을 입고 원장실에 나타난 남성. 알고 보니 의사 면허도 없는 가짜 의사였습니다. 원장님 아니세요? 맞는데. 주소를 모르세요? 주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든요. 55살 강모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불법으로 의사 면허를 빌려 치과 3곳을 운영해왔습니다. 강 씨는 달마다 1,500여만 원을 주고 56살 변모 씨 등 의사 5명을 고용해 임플란트 등 수술을 맡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치과 영업사무장으로 일했던 강 씨는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노인들에게 보철 치료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10억여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강 씨를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변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미국 항공사들에 이어 이번에는 영국 항공의 강압적인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좌석 문제로 승강이를 벌인 승객 2명을 외딴 섬에 내려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후 북대서양 테르세이라 섬 공군기지에 자메이카로 향하던 영국 항공 여객기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런던 게트윅 공항을 출발한 지 4시간여 만입니다. 영국 항공은 65살 반투 씨와 40살 조이 씨 등 승객 2명을 섬에 내려놓은 뒤 런던으로 회항했습니다. 영국 항공은 이코노미석 승객인 반투 씨 커플이
비즈니스석으로 좌석을 옮겨달라며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반투 씨는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항공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뇨병과 암 환자인 반투 씨는 다리 통증이 심해 비즈니스석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들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승무원들이 수갑과 끈으로 팔과 다리를 묶었다는 겁니다. 흑인인 반투 씨는 승무원들이 자신을 노예 다루듯 했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반투 씨와 함께 섬에 내려진 조이 씨도 영국 항공의 주장처럼 반투 씨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옆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이라며 반투 씨와 함께 승무원들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지프 덤포드 미 합참의장이 오늘 오전 전화통화로 북한 도발의 긴밀히 공조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통화에서 이순진 의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고 철통 같은 연합 방위 태세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덤포드 의장은 미국의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이 참가하는 연합 해상훈련이 이 북한 김정은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 의장의 전화통화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합참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미 동맹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중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황구15 등 중국 매체들은 혈맹이던 북한이 이제는 중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 중국은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양국 간 공조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김정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